자, 1부터 10까지 하나씩 숫자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의 공을 하나 꺼냅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또 넣고 확인하고 또 넣고 이렇게 꺼낸 공의 숫자가 10의 약수이면 5점을 얻고 그 외의 숫자가 나오면 2점을 감점한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할 때 얻은 점수가 40점 이상이 될 확률값을 계산하랍니다. 그러니까 10의 약수가 누구죠? 1, 2, 5, 10. 얘가 나오면 점수를 일단 5점을 얻어요. 근데 그 외가 누구야? 3, 4, 6, 7, 8, 9. 요 6개가 나오면 2점을 뺀답니다. 그럼 확률을 일단 아무래도 확률값 계산해야 될 테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고 얘는 5분의 3이겠죠? 10번의 시행을 하는데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돼. 얘들아 생각해봐. 10번의 시행을 해. 40점 이상 받아야 돼. 그러면 10번 중에 10의 약수가 10번 다 나왔다 치자. 10의 약수가. 그럼 몇 점이니? 50점이잖아. 근데 10의 약수가 9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그 외의 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10번 중에 10의 약수가 9번. 그럼 그 외의 숫자가 1번. 그럼 9번 나오면 5, 9, 45가 플러스인데 한 번이 그 외의 수가 나오면 2점을 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점수는 43점이네. 그럼 그 다음은 돼? 안 되잖아. 그 다음 점수가 안 될 거 아니야. 10번 다 10의 약수 50점. 한 번 빼고 전부 다 10의 약수 43점. 그럼 그 다음은 8번 하고 2번은 그 외인데 그러면 40점에서 점수를 4점을 빼야 되기 때문에 36점 점수가 안 되겠죠. 40점 이상을 우리는 원하잖아. 이거 2개밖에 없네. 이거 독립시행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 독립시행이야?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럼 다시 원상태. 또 뽑아. 계속 확률이 이걸 거 아니야. 변함이 없겠죠. 그리고 반복 시행, 반복적인 시행과 독립 사건에 대한 확률값 수거하는 거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 그럼 처음에 얘부터 구해봅시다. 1번, 2번. 1번은 총 10번의 시행 중에 10번 다 뭐가 나와야 돼요? 10의 약수 5분의 2의 확률이 10번. 두 번째, 총 10번 중에 9번이 5분의 2. 나머지 한 번은 5분의 3. 이거 2개 더 셈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실 수 있죠? 이런 계산 이거 하세요. 나한테 시키지 말고. 동전 A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1과 2가 적혀있는 동전 있고 동전 B에는 앞면, 뒷면에 각각 3, 4가 적혀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A라는 동전에는 앞면, 뒷면에 1, 2가 써져 있고 B라는 동전은 3, 4가 써져 있답니다. A를 3번 던지고 B를 4번 던져 7개 수의 합이 19 또는 20이 될 확률값을 계산하시래요. 보세요. A 동전, B 동전. 근데 7번을 던져. 근데 이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9 또는 20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을 어느 쪽에 잡는다고 처음부터 정해진 건 없으니까 어쨌든 A는 몇 번 던지냐면 총 3번에 동전을 던지니까 1 아니면 2가 3번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는 총 4번을 던져요. 그럼 3 아니면 4가 4번 나올 거예요. 그들을 합쳐서 19 또는 20이니까 일단 최저 점수부터 조사해 봅시다.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최저 점수가 되려면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여기 3 나오고 3 나오고 3 나오고 3 이게 최저 점수지. 이거 합치면 몇 점입니까? 15점이죠.
치면 15점이야. 최저 점수가. 자, 쉽게 생각해보자. 우리 19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19점. 19점 만들려면 몇 점 추가돼야 돼요? 4점 추가돼야지. 자, 생각해봐. 4점을 추가하면 돼. 여기 동전 총 7번 중에 4점을 추가하려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점, 얘가 1점이 아닌 2점이 나오거나 얘가 1점이 아닌 2점이 나오거나 여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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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번 중에 얘가 3점이 아닌 4점이 나오고 이게 3점 나왔다고 치고 얘 3점 나왔다고 치고 뭐 이 3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나온다면 원점수보다 얘가 1점이 추가되고 1점 추가되고 1점 추가되고 1점 추가되면 총 몇 점이? 4점이 추가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7번 횟수 중에 4번만 여기 있는 7번 횟수 중에 1이 2로 3이 4로 바뀌는 게 총 7번 중에 몇 번만 있으면 돼요? 4번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7번의 횟수 중에 4번을 선택하면 돼. 그 4번을 선택하면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럼 근데 문제는 20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5점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반대로 7번 중에 몇 번을? 5번을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75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해. 얘를 선택해. 얘를 선택해. 얘를 선택해. 얘를 선택해. 이런 케이스인 거죠. 7번이게 5번 선택하는 것. 그럼 이 빨간색 선택된 것들은 원래 있는 동전을 뒤집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점수 하나씩 올라갔는데 총 5번이 뒤집히면 5점이 추가될 테니까 15점에서 5점 추가돼서 20점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제 확률 값이죠. 확률. 전체 경우에서는 몇 번이에요? 2에 동전이잖아. 앞면, 뒷면. 몇 번 던져요? 총 7번이잖아. A가 3번, B가 4번, 총 7번. 중에 이 확률 값이죠. 7C4. 7C4는 73과 같죠? 더하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7C5는 7C2랑 같잖아. 그럼 73은 얼마니? 2의 7제곱분에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눈 거죠? 약분하면 5, 7, 35 더하기 7C2는 7 곱하기 6을 2팩토리얼 2로 나눈 거니까 약분하면 3, 3, 7, 21 됐니? 얘는 56이지 56을 소인수분 해봐 2가 몇 번 나온지 알아야 이게 약분이 되니까 2, 20 8, 2, 14, 2, 7. 2가 몇 번? 3번, 7이 1번. 그럼 이 3번 다 지워지고 여기 2가 몇 번 남죠? 4번 남지. 따라서 2의 4제곱 16분의 7, 1번이 정답이에요. 잘못 눌렀네. 8번 문제 봅시다. 자, 한 개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보다 크답니다. 6번 던지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보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6번을 던져. 근데 앞면의 횟수가 뒷면보다 많아야 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돼요? 앞면만 6번 나오는 케이스. 이게 앞면보다 뒷면이 더 많은 거잖아. 아니면 앞면이 5번, 뒷면이 1번. 아니면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그 다음 앞면이 3번, 뒷면 3번인데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더 큰 게 아니죠, 앞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3개밖에 없겠네. 동전 6번의 반복 시행, 독립시행이네요. 총 6번의 동전 중에 6번 모두 다 앞면 2분의 1의 6제곱. 독립시행 확률 괜찮아요? 여기는 총 6번 중에 5번의 앞면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뒷면. 물론 어차피 2분의 1 6제곱이긴 한데 표현을 해보자면 저렇다는 거죠. 얘는 총 6번 중에
4번의 앞면 그리고 2번의 뒷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다 덧셈 하시면 되겠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확률 값을 정의하는 거죠. 얘 특징이 뭐예요, 근데? 그래프는 무조건 x축 위에 있어야 돼. 밑으로 내려오면 확률 값이 음이 때문에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 위에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죠?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처럼 보이죠? 그럼 x의 0부터 시작이니까 0부터 2까지니까요. 0부터 2까지의 전체 확률 값은 1이 될 겁니다. 근데 x에 0 집어넣으면 a 나오지. 근데 지금 a가 양인지 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봐봐. a가 음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 a가 음이에요.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는 1차 함수의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음이면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야. 그럼 기울기도 음이고 y절편도 음이니까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이런 그래프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양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y절편 값도 양이겠죠. a라는 어떤 위치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확률 밀도 함수가 위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그립니다. 그럼 이 확률 값은 1이 돼야 되겠네요. 됐니? 그럼 뭐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확률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이 도형이 지금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이게 윗변이고 아랫변은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여기다 2 집어넣어봐. 3의 2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죠? 0에서부터 2까지 나누기 2 이게 확률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되나?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되고 4a가 1인 거니까 a 값은 4분의 1 이게 되겠죠? 여기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위치가 4분의 1. 저 확률 밀도 함수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값 4분의 1 플러스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확률값 0에서부터 1이면 여기쯤 여기까지 확률값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구하라는 이게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이것도 사다리꼴이잖아. 그럼 여기 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얼마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이 확률 구하는 거니까 윗변 4분의 1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곱하기 높이 1 나누기 2 나누기 2는 그냥 2분의 1 여기다 곱한다고 칩시다. 그럼 1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그냥 2분의 1만 곱한다고 칠게요. 이거 계산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계산할 수 있죠? 네. 상수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 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얘도 모양은 1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죠. 여기는 x에다 2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얘도 x에 2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럼 2, 0을 둘 다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여기쯤 2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 이제 4가 있을 때고 대략. 둘 다 2, 0을 지나가요. 이 그래프도 2, 0을 지나가고 얘도 2, 0을 지나가고 밑에 거도. 근데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2a지. 근데 2a가 음이면 말이 돼? 음이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 밑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게 확률값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2a 값, 여기는 a 값이 양수라 이렇게 여기 x에 0 집어넣으면 2a가 나오니까 2a 값이 양에서 이렇게 0으로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었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얘는 b 값이 음이면 얘도 같이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 안 된다며.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림은 이런 형태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여기가 더 높은지 여기가 더 높으면 아니 모릅니다.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위치상 이제 그려놓은 대로 하면 4를 여기다 집어넣은 값 2b 아까 말했지만 2b가 위인지 아래인지는 몰라요. 일단 대략 그린 거예요. 이런 형태를 그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남은 건 확률의 총합이 일단 1이라는 것부터 먼저 써먹읍시다. 여기 넓이 값과 여기 넓이 값을 합치면 1 나와야 된다 뜻인데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a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b 그 확률값은 1이 된다. 약분하고 약분하면 2a 플러스 2b가 1인 거니까 a 플러스 b는 2분의 1이네. 두 번째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니까 1에서부터 3까지 확률값 1에서부터 3까지인데 1이면 여기 있을 테고 3이면 여기 있겠죠? 그럼 1에서부터 3까지 확률값은 이 삼각형 넓이에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얼마란 얘기예요? 2a라는 넓이 값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넓이 값은 어떻게 구하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이게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는 y좌표도 여기에 중점 아닐까? 당연히 반반이잖아. 그럼 얘도 반반이겠지. 2a 절반값이니까 a. 그럼 높이 a. 플러스 여기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 이만큼. 2b에 얘도 절반이겠죠? 이렇게. 여기 반이니까. 이게 반, 이게 반. 그럼 여기 이 높이도 여기에 반이 될 테니까 2b의 반, b. 걔가 여기는 2a랑 같다.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양변에 여기 뭐 곱하죠? 2를 곱합시다.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는 2 곱하면 4a. 됐니? 이게 일로 넘어가면 b는 3a. b가 더 크네. a보다. a의 3배가 b인 거니까. 둘 다 양수인데. 이 그림이 대충 맞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a, b가 다 나오는 거니까. b자리 대신에 3a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4a는 2분의 1. 따라서 a 값은 8분의 1. b 값은 8분의 1 집어넣어. 넘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8분의 4 빼기 8분의 1.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한 개 주사위를 n에 던져서 2의 눈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때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에 기재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 이항분포 표가 필요한데? 이거 어디 있니? 따로 어디 있니? 이항분포표요? 없었는데. 아니 이게 표를 줘야 돼 이거는. 원래 세분의 보통 써있지 않나? 이용하잖아. 이항분포 그래프의 성질로 기재된 확률 분포표. 이거는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 없으면 못 구해요. 정규분포표는 표준화 시켜놨잖아. 네. 어떤 확률 변수를 갖는다더라도 다 표준화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이항분포 확률 분포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푸는 방식만 일단 설명합시다. 나중에 값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 이거는 보기도 어려워. 이항분포표는 그러니까 정규분포표는 이렇게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근데 얘는 이 값, 그다음에 확률값 다 보고 계산해야 돼서 오히려 더 보기가 불편해요, 사실. 아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교과의 구성에 거의 좀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거 푸는 방식만 합시다. 푸는 방식. 근데 이거는 그냥 이거 풀면 되잖아요. 확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죠. n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이 0.5 미만인 거는 마이너스 0.05보다 크고 플러스 0.0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분수 통분합시다. 마이너스 얼마야 이게?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 얘는 플러스 20분의 1. 네. 뭘 곱해야 되죠? 6과 20의 최소공식 얼마니? 60이니? 60을 곱합시다. 여기 60 곱하면. 아니, 그냥 하자. 그냥 해. 어차피 통분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넘겨봐. 넘겨봐. 그럼 6분의 1씩을 더해야 돼. 여기 6분의 1 더하면 숫자도 더럽네. 그냥 60을 곱해. 얼마니? 마이너스 3. 60 곱하면
n분의 60x 마이너스 10 얘는 60 곱하면 3 이렇게 되겠죠? 10을 넘겨 양변에 10을 더해 그럼 얘는 7 얘는 n분의 60x 좀 이상한데?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10을 더해 13 뭔가 이상해 지금 네. 어쩌 좀 이상하다 했더니 50을 처음부터 집어넣고 하면 되잖아 미지수가 두 개라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이러나 했더니 이게 50 있었네요 누가 얘기 좀 해주지 50 있었어요 양변에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이거는 이렇게 양분에 6분의 5를 곱해봐 그럼 여기다 6분의 5를 곱하면 6분의 5, 7, 35 여기 x 여기는 6분의 5를 곱하면 6분의 얼마니 이게? 65? 그럼 이 확률변수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5점 얼마보다는 크고 10점 얼마보다 작지. 그럼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 확률변수 x가 지금 주사위에 던지는 횟수를 말했으니까 자연수 값이겠죠? 그럼 6, 7, 8, 9가 되겠네. 10까지 되겠네요. 그럼 이 확률값을 구하는 거잖아. 확률변수가 이렇게 총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x가 6일 확률값 더하기 x가 7일 확률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10일 확률값까지 다 덧셈을 하셔야 돼요. 이거 표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아마 선생님이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못 구한다는 얘기죠. 구하는 방식은 이런 거고. 정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두 개의 정사면체가 있어요. AB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6번 한답니다. 정사면체 바닥면에 있는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로 잡았고 소수가 되지 않은 횟수를 확률변수 y로 잡았어요. 여기에 평균값 구하랍니다. 이거를 구하랍니다. 보나마나 x든 y든 하나를 뭔가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아니야? x 플러스 y는 얼마니? 16 아니야? x가 뭐니? 16번 던지는데 어쨌든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될 횟수 두 개,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한 번 던졌어. 죽을래? 두 개의 정사면체를 한 번에 딱 던져. 그럼 그 바닥에 놓이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는 바닥에 놓이는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 주사위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위는 위에 보이는 면을 우리가 있잖아. 근데 정사면체는 윗면이 없잖아. 흔히 말하는 게 삼각뿔이기 때문에 윗면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 보이는 면에 이제 숫자가 있을 거야. 들어서 그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걔네를 곱해. 근데 그 곱이 소수가 될 횟수를 x번, 소수가 되지 않은 횟수를 y번 한다면 그럼 총 16번 던지면 각각의 눈이 두 개씩 나오는 게 총 16번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두 개를 곱해서 소수가 나오는 게 x번이면 안 나오는 게 y번이고 둘을 합치면 16번 아니야? 따라서 y는 16-x가 되겠죠? 여기다 대입합시다. 2, 3x 플러스 여기다 2배 해봐. 플러스 32 마이너스 2 라지 x. 그럼 얘는 2 x 플러스 32. 이거 평균 구하는 거 배웠죠? 2x에 32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네요. 상수값이 따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럼 남은 건 2x만 구하면 되네. 2x가 뭐예요? 두 눈의 곱이 소수가 될 것. 그럼 A에서 나올 수 있는 주사위 눈금은 1, 2, 3, 4, 4개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눈금도 1, 2, 3, 4, 4개인데 나온 눈금의 곱이 소수가 되려면 누구랑 곱해주면 되죠? 1, 2, 1, 3 그 다음은 2, 1, 3, 1 또 있나? 이거밖에 없네요. 몇 가지 케이스죠? 4가지 케이스래요. 총 몇 번 중에? 16번 중에 따라서 이 확률 변수 x가 나타난 확률값은 총 16번 중에 4번의 확률값을 갖겠죠. 4분의 1의 확률을 갖네요. 근데 봐봐.
생각해봐. 그럼 소수가 되는 횟수가 이거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 조사한다고 쳐보자.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 그럼 두수의 곱이 총 16번 시행 중에 두수의 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걸 해? 이거 상식으로 생각해봐. 이걸 할까? 이건 언제 다 하니,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돼. 이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위에 있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곱하고 더하고 이게 반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16번 언제 하냐고. 표 작성하기도 어렵겠는데? 확률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잖아.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건 주사위 나지만 정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는 주사위고 이건 던질 때마다 각각이 독립이지. 총 16번에 반복 시행이 있네?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뭐를 따른다 볼 수 있는 거죠? 이항분포를 따른다 볼 수 있겠네요. 총 16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확률값 이렇게. 그럼 이걸 총 아주 쉽게 뭘 구할 수 있나요?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평균은 16 곱하기 4분의 1. 4 플러스 32. 이게 훨씬 쉽지 않나? 표 작성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확률이 20%인 복권을 매주 구매하는 사람은 1만 명이랍니다. 이 복권 회사는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음 주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2% 이내가 되도록 할 때 매주 최소 몇 명분의 당첨금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이 좀 어렵죠? 대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10,000명이 구매를 해. 복권을. 근데 그 중에 20%, 5분의 1이 당첨이 돼. 그럼 당첨금을 줘야 되잖아. 그만큼은. 근데 이 회사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여유 자본을 가지고 지금 당첨금을 주는 걸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당첨 복권의 수익금을 가지고 다음 당첨 복권에 부족할 확률이 2% 이내가 되도록 하려면 최소 몇 명 이상의 당첨금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가 될 확률값 인원만큼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부족한 인원만큼을 거기다 메꿔 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80%의 당첨 수익금을 가지고 그 수익금을 통해서 최소한 부족할 확률이 2% 이내가 되려면 부족하면 안 되잖아. 돈이 없으면 당첨된 사람한테 돈을 못 줄 거 아니야. 근데 그 부족할 확률이 2% 이내가 되려면 또 최소한 2%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보유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 두 줄만 읽으면 이항분포인 거 이해되니? 당첨 확률은 기본적인 독립이죠. 명중률, 당첨률 뭐 이런 거 다 기본적인 독립이잖아. 이건 당첨 확률이 20%야. 그 내 친구 옆에 당첨이 됐어. 그럼 확률이 떨어져? 아니라고. 처음에 정해진 당첨률은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당첨률이라는 독립의 10,000명이라는 반복 시행. 그 인원은 우리가 확률 변수를 지금 잡고 통계값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항분포를 할 거라 예상을 해야 되겠지. 그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총 시행 s 만 확률값 20% 0.2 됐니? 이랬어? 그 확률을 조사하려면 보나마나 얘를 이제 뭐 해야 되죠? 이 확률 x를 정규 분포화 해야 되겠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게 막 문제 자체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표준 정규 분포화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규 분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항분포의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다 판단되면 이게 정규 분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 평균 필요하지. 평균은 얘네들이 곱한 거잖아. 만에다 0.1을 곱하면 2000 컴마
다음에 여기는 분산자리. 2000에다가 0.8을 곱하면 얼마니? 1600? 1600은 뭐의 제곱이야? 40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됐니? 그 다음은 이해를 해보자. 정규분포가 됐으니까 이게 좀 문제 살짝 어렵다, 이거.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리겠지? 평균은 얼마? 2000. 맞아? 이 2000이 뭐야? 그치? 당첨자의 평균. 당연히 10,000명 중에 20%가 합격, 당첨이면 평균적으로 2,000명은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2,000명보다 많은 어떤 인원에서는, 어떤 인지 몰라. 그냥 여기 A라고 합시다. 그 인원에서, 이 인원은 당첨금이 부족할 확률이 2%잖아. 2%를 100분율로 바꾸면 얼마니? 0.0이지. 여기 확률값이 2%라는 뜻이니까 이 확률을, 이 100분율을 확률로 환산하면 0.02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48이지? 반의 절반값이니까. 전체 절반값이니까. 그 0.01을 빼면 0.48. 여기 있네, 0.48. 그치. 평균적으로 2,000명은 당첨이 돼.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평균적으로. 그치.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복권을 뽑았을 때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인원이 됐을 때 정도 금액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은 당첨금이 부족하지 않게 만들려면 여기 2% 이내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원을 A라고 잡은 거지. 그리고 이 확률값이 2%니까 0.0이고 그걸 0.5에서 0.0을 뺐더니 0.48이고 이 0.48이 된 확률값이 표준화시키면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남은 건 이제 표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P 확률 변수 X가 당첨자의 평균이 뭐가 되도록? A 이상. 요 A 이상, 여기는 이러잖아. A보다 많은 사람들. A 이상인 사람들. 이 이상인 사람들이 얼마? 0.02. 이 말이죠. 표준화 시킵시다. P. X에서 뭘 빼야 돼요? 2000 빼고. 이걸 뭘로 나누죠? 표준표자 40으로 나누어서. 표준화 시키면 이게 뭐가 되니? Z가 되지? 얘를 A에서 2000 빼고 40으로 나누면 이 확률값이 이내니까 0.02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될 확률값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0.02 이내, 이하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 어디니? 여기를 말하잖아. 그치? 그럼 아까 말한 여기 P 0 이상 Z가 이 값 이하일 확률값이 얼마? 0.48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이 값이 돼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0.4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48이 돼야 0.0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0분의 A-2000 이게 0.48 곱하면 얼마야? 곱해줘봐. 48에 0.48에 40 곱하면 얼마니? 일단 10 곱하면 4,008이고 4,008에 4를 곱하면 192? 이게 40이 아니고 400이다. 어? 40 맞아? 40 맞네?
거예요, 이렇게. 아까 이쪽에 있는 이 값이 결국은 2.05가 돼야 이 확률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40 곱하고 2000 넘겼더니 A는 2082. 최소한 몇 명? 2082명분의 당첨금은 준비해야 된다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해요. 그게 이 fx랑 y는 a면 이게 상수함수지. 이렇게 가로축으로 그려져 있는 상수함수. 그 상수함수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니까 a 값은 뭘 수밖에 없죠? 주사위니까 a 값은 1, 2, 3, 4, 5, 6 중에 하나겠지. 그렇잖아요. 주사위니까. 나온 눈금을 A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1, 2, 3, 4, 5, 6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크게 이렇게 6가지 아닐까요? A가 1일 때,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6만 표현이 안 되죠? 그때 각각의 확률 변수, 교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잡는답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종류는 이제 교점 개수를 세야 되겠죠? 교점이 1, 2, 3, 4, 5, 6 중에 교점이 없는 건 없지. 교점이 제일 작은 게 얼마니? 이게 제일 작지 않아? 2개. 그 다음은 얘 옆에다 쓸까요? 얘 2개. 얘는 몇 개야? 2개. 얘 몇 개? 4개. 얘 몇 개야? 4개. 얘 몇 개? 6개. 그럼 밑에는? 4개. 그러네. 그럼 교점 개수가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6개라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럼 교점 개수 2개 나오려면 뭐 아니면 뭐? 5 아니면 6. 그럼 주사위 1, 2, 3, 4, 5, 6 중에 5 아니면 6이니까 확률값은 3분의 1. 4는 2분의 1. 3개나 되니까. 6은 하나. 6분의 1. 다 더하면 1. 됐지? 평균 구하라는데? 평균 구하는 공식 뭐니? 위아래 곱하고 더하고 위아래 곱하고 더하고 위아래 곱하고 더하고 이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산화탄소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할 때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값이 0 이상 1 이하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다음이 성립하고 확률 x 2일 때 확률값 이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여기 있는 우변식을 이렇게 좌변 이항해봐. 그럼 p x가 0일 확률 더하기 p x가 2일 확률 하면 1. 무슨 말이에요? 확률 변수가 이거 2개밖에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2개 더해서 1이 됐잖아. 확률의 총합이 1인데?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1이 됐다는 얘기는 확률 변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확률 변수 x가 0 아니면 2더라. 확률값 조사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확률값은 이 확률값이죠. 2일 때 확률값. 얘를 A라고 합시다. 모르겠으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1-A라고 써야 되겠죠. 전체 확률 A에서 근데 여기 있는 확률을 빼야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평균 구하라잖아. 평균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평균은 얘랑 얘랑 곱하고 0, 얘랑 얘랑 곱하고 2A. 끝이네. 이게 평균. 분산은?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니? 제곱의 니도 공식을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제곱의 평균. 이거. 제곱의 평균. 더하기 평균의. 잘못 썼죠? 이거? 제곱의 평균. 더하기 평균의 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맞니? 그럼 그대로 해보자. 이거 제곱시켜. 0.
곱하나 마나? 이거 제곱시켜. 4. 끝났네. 빼기 위에는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이지.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란 것 같은데? 이거 저 식에 맞춰서 써봅시다. 이거 제곱하라는 얘기니까 4a 제곱. 는 이거 2배 한 거 같다. 8a. 마이너스 8a 제곱과 같다. 이거 넘어가면 12a 제곱. 마이너스 8a는 0. 그럼 이건 4a로 묶을 수 있죠? 묶으면 뭐 남니? 3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3분의 2인데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겠잖아? a가 뭐니? 2일 확률값인데 생각해봐. 얘가 0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1이 아니라며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거겠네요. 당연히. 정답은 3분의 2.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a가 뭐였나요? 여기 확률값이었으니까.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고. 0에서 3까지 전체 범위가 0에서 3까지고 확률변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립할 때 그럼 일단 이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x에다 1부터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여기 x에 0부터 집어넣어야 되지 않아? 그래야 p 0 이상 x가 3 이하 1 확률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a 걔가 얼마니?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겠죠. 0에서 3까지 전부 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3분의 1이네요. 두 번째. 그럼 a가 3분의 1이면 이 확률값이 0 이상 확률변수 x가 3분의 1 이 등호는 의미가 없다. 이 밑에 등호가 있냐 없냐는 크게 중요하지 확률에서. 3분의 1 확률값은 실제로는 0이다. 알겠니? 선생님, 착각하면 안 돼. 네가 풀고 있는 거는 확률 질량함수가 아니야. 이산확률 분포가 아니라고. 이건 연소확률 분포잖아. 봐봐. 얘들아, 자, 봐봐. 봐봐. 뭔 얘기냐면, 네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쳐. 여기 0에서부터 여기까지 3이었어. 요 확률값을 구하래.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거를 구하시오. 그럼 얼마니? 0이라고요. 1일 때 확률값은 0이야, 0. 왜 그러냐면 이렇게 0에서 1까지의 이 면적의 총합이 확률값이지. 그럼 0에서부터 x가 1일 확률값은 요 넓이값을 구하면 된다고. 넓이값.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확률 변수 1일 때 넓이값이니까 이 선의 넓이를 구하는데 선의 넓이는 없다고 배웠잖아. 선의 넓이는 없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대학 가서 배우시고 어쨌든 선의 넓이는 없어. 알겠지? 집중하라. 집중해라.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붙냐 안 붙냐는 연소확률 변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너무 여기 등호 안 붙었는데 뭐 그런 크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야, 근데 이거는 거의 이거를 생각을 얘들아 이게 지금 1차함수 형태잖아? 3,0을 지나가지. 근데 이제 x 앞의 개수가 지금 이게 a가 곱해지면서 음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a가 3분의 1이었으니까. 근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근데? 0에서부터 3분의 1까지 여기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확률의 총합이 얼마예요? 이 확률 총합 얼마야? 이거 얼마야? 1이잖아. 이 확률값을 구하려면 1에서 이걸 빼면 된다고. P 3분의 1 이상 X가 3 이하 1 확률값을 빼면 되는 거지. 이게 3이잖아, 이거. 근데 이거는 여기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봐봐. 이거 3분의 1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야?
똑같잖아. x가 3, 2야. 3분의 1 이상. 그럼 x에 3분의 1 집어넣으시오. 아까 a도 3분의 1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 구한 a가 3분의 1이었잖아. 3분의 1.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9조에는 3이니까 3분의 9 빼기 3분의 1이면 3분의 8. 이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 1 마이너스 9분의 8. 약분하면 9분의, 아니, 빼면 9분의 1. 이 위에는 분자 분모를 합치면 정답은 10. 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뭘 고민한 거? 그래,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진짜 솔직히 너무하잖아. 처먹지만 말고 이 새끼야. 자, 가보세요. 이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평균을 몰라요. 평균이 어딘지 몰라.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거고 그냥 평균 M, 표준 표자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가를 잘 봐봐. 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정규 분포니까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겁니다. 여기가 평균 M인데 F10보다 F20이 크대. F10보다 F20이 크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위치를 대략 잡아야 돼. 10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근데 20이 여기 있어. 이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F20이 더 크잖아. 그럼 10이 여기 있어. 20이 여기 있네? 이건 말이 돼? 말이 되잖아, 인마. 이게 F10이고 이게 F20인데? 이게 Y는 Fx잖아. 정규분포 곡선. 아니, 그치, 정규분포 곡선. 그럼 10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이게 F10이야. 얘가 10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F20. 이게 더 큰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이런 모양도 되지만, 이런 모양도 돼? 여기 10이고, 그림을 좀, 이건 너무 당연히 맞는 거고, 얘는 당연히 맞는 거고, 이런 것도 되지 않아? 얘가 10, 여기 20, 이런 것도 되지. 이게 F20, F10, 얘가 F20이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0과 20의 정중앙이면 여기쯤 있겠지. 이거 어떻게 찾아? 이 위치? 10과 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그치? 어쨌든 이 의미가, 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둘의 평균값이 m보다는 크다는 뜻이야. 안 그래? 이 평균의 위치가 평균 m, 여기 있는 이 10과 20의 가운데 있는 위치 중점이 평균 m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큰 값일 거라고. 그럼 m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15보다 작아야 돼. 이해됐니? C10이 저기 있고 20이랑 네. 이 둘의 중점이 M보다 큰 거예요. 10이 더 여기 있고 20이 더 작지. 근데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10이 1로 넘어갔을 때? 네. 마찬가지지. 그 10이 여기 있어. 반대로 가겠죠. 21로 간다고? 네. 10보다 20이 큰 숫자야. 이게 반대가 될 수는 없지, 위치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럼 나에서 말하는 건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제는. 저걸 알아들었으면 여기 평균 20, 아니, 평균 M 4와 22야. 그럼 22가 더 크려면 4가 만약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고 치자. 그럼 22는 여기쯤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쯤에 있거나 그런 느낌이겠지. 이번에는 둘의 중점이 평균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맞니? 둘의 중점은 4와 22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평균 m보다 작아야 돼요. 평균이 더 커야 돼. 그럼 이건 얼마야? 13. 그럼 가나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어떤 수인데 m이 아까 보니까 알겠죠?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m이 얼마란 얘기예요? 14란 얘기야. 이거 꽤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럼 다 됐네. 이거 표준화 시키라는 얘기인데? P, 표준화, 확률 변수 빼기 평균 14, 나누기 표준 편차 5. 표준화 됐을 테고 18 빼기 14, 표준화, 표준 편차 5. 이거 구할 수 있죠?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죠? 네, 이거 표 보고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x에 대한 확률 분포표죠. 그 x에 대한 평균값이 0.271일 때 그 x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구하는 과정에 네가 아는 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야. 괜히 네가 막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확률 변수 y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왜 굳이?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좀 더 어떤 조건을 추가해서 좀 쉽게 풀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확률 변수 y를 두고 그 y는 확률 변수 x의 10배 2.2를 빼보자 라는 거죠. 됐니? 왜 저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큰 이유는 없고 숫자의 수치를 보고 좀 숫자 너무 지저분하니까 어떤 저런 조건을 부여해서 좀 더 간단히 계산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에 대한 새로운 뭘 계산하는 겁니까? 여기 10배 한 다음에 21을 빼면 끝자리가 21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좀 더 확률 변수가 좀 더 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됐니? 네. 하지만 어쨌든 확률 변수가 바뀌었지만 확률값이 바뀌지는 않잖아.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내가 어떤 조건을 추가했을 뿐이지 이게 될 확률값이나 똑같은 이거 뭐 변환했을 뿐이지 이게 될 확률값 자체는 똑같으니까 확률은 그냥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x 값을 이 y를 통해서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이 y는 이 10x-2.21과 같고 얘는 12x-2.21과 같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니? 괜찮지? 네. 여기 뭐 써져 있나요? EX가 저기 써져 있잖아. 0.271이라고 써져 있죠? 맞니? 그래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온 거죠? 0.5가 나온 거예요. 이래서 0.5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여기다가 저기다 0.2 값에 0.271을 집어넣어서 10배 한 다음에 이걸 10배 하게 되면 2.71이 되죠. 2.7에서 2.2를 뺐더니 이게 답이 0.5가 나왔다. 확률 변수 y에 대한 평균값이 0.5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AB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AB는 어떻게 구하지? 이 표 보고 하는 거예요. 표.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복잡해서 바꿔놨는데 이거 다시 위로 올라가. 이걸 보고 하는 거죠. 많이 하던 거잖아요. 평균 구하려면 처음에는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2 확률의 총합이 1이 됩니다를 써먹어야 되니까 넘기면 A 플러스 B는 3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균 구했잖아. 누구의 평균? Y에 대한 평균. Y에 대한 평균 구하는 공식은 얘랑 곱해. 마이너스 2. 얘랑 곱해. 0. 얘랑 곱해. 3분의 1. 3분의 2. 걔를 더해. 그랬더니 평균 0.5면 2분의 1이죠.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이걸로 넘기면 6분의 4 빼기 6분의 3. 6분의 1. A가 6분의 1이니까 B 값은 6분의 넘어가면 마이너스 6분의 1. 얘도 6분의 1. 둘 다 6분의 1. 가 6분의 1. 나 6분의 1. 됐니? 근데 다는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닌가? 다는 왜 거저 먹니? VY는 V10x-2.21인데 분산은 뒤에는 상수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여기는 10의 몇 제곱? 2제곱. 그만큼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105겠죠. 이 숫자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네, 이거 곱하고 100 곱하면 여기서 원하는 정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